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대의 시간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먼저 읽어보시고요.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양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산이 어딘지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부산 들어오셨고 어느 정도 이 지역도 인지가 되실 것 같은데 저는 부산 토박입니다. 부산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고 실제로 외부 지역에 이제 나와서 살게 되는 것은 양산이 처음입니다. 양산도 신도시라서 제법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양산 중에서도 외곽 지역이고 실제로 시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어촌 정용이 허용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중3으로 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대학을 아마 농어촌 전용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시골에 들어와서 사니까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첫째 공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산 바로 밑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등산도 자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제가 누리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득 이제 한 2년 3년 그리고 4년 차 되어 가면서 도시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 문화들,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만 나가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번씩 좀 그립죠. 적어도 여기서는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걸어 나가면 눈 바쁘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저도 그러한데 아마 여러분은 더 그러하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이제 차다 직장의 문제로 내려오셨던 기억,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듦을 토로하셨던 거,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하신 그 모습들,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본인만 내려오신 분들도 많으셨고 이제 얼추 다 정리가 되신 것 같지만은 여전히 자녀들이 뭐 이제 중고등학생이라든지 학업에 문제가 있으며 통학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이 설교 듣고 계신 분 가운데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서울에 빨리 돌아가고 싶고 서울에 자리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물론 자연이 좋아 시골로 또는 이제 사람들과 좀 떨어진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거기에 있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뒤집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이죠.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구절은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 5명을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파라오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어떻게 정착하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파라오 앞에 이제 낱낱이 얘기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이제 이집트 이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살게 하고자 하는 땅,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직업군을 골라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근데 그게 좀 우아스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47장 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길 원한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업을 목축으로 잡고요. 땅을 고센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선택하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앞절을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46장 끝에 보면 이런 말들을 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넣어줍니다. 파라오를 만나게 되면 너희는 목축을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고센 땅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죠. 아마 요셉의 형제들이 이것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한지는 잘 모를 것 같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요. 실제로 요셉이 이 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들의 직업군을 정해진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라고 스스로 형제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근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장 마지막 절입니다. 34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뭐 여기는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거의 대부분 목축을 했었죠. 근데 왜 목축을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이것이 이집트에서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함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얘기가 이래요.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늘날 우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분 사회였죠. 그 중에 최하층계층으로 백정이라는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종과 같았죠. 오히려 머슴보다 못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이 백정들입니다. 이제 집장촌을 이루어서 이제 짐승을 도축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경멸을 했고 그 지역을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모멸감으로 느꼈죠.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이집트도 똑같은 거예요. 이집트도 계급사회였고 특별히 도축을 담당하는 이 목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인 최하층민인 그 계급 그리고 군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형제들을 그 직업군으로 소개하고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좀 충격적입니다. 이제 요셉이 거짓말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물론 목축을 하긴 했지만 또 농사도 지었던 인물들입니다. 다양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 군집해서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집트에서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총리 아닙니까? 총리. 자기 앞면을 봤어라도 형제들이 좀 고급진 조금 더 나은 것을 소개해주면 좋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최하층 계층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선택하는 지역이 이제 고센 지역이라는 거죠. 지역면도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가장 천한 구석이 되는 거죠. 이제 집장촌 같은 느낌일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형제들을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도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풍족함을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고 이제 입지적인 권력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형제 물론 이제 마음의 아픔들도 있지만 실제로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은가요? 뭐 부산에 있다면 여러분이 부산에 어떤 곳이든지 안에 형제를 소개해주고 그 형제들이 머물 수 있다면 충분히 해운대 제일 좋은 뭐 요즘 고층 빌딩들 서 있지 않습니까? 뭐 100층짜리 그런 아파트에 뭐 전망뷰 좋은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데 살아라. 그리고 이제 좀 누려라. 이전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 부산에 왔으니까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뭐 서울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강남에 저는 강남 잘 모릅니다만은 가장 좋은 곳에 그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 살만하다. 그리고 이제 바로 만났을 때도 우리 형제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시골에 살았긴 하지만 굉장히 교양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농사도 지었고 그리고 손에 기술들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요직에 한 자리씩 넣어주고 그리고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집안을 키워나가는 것이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근데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철저하게 낮아지라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굉장히 섭섭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요셉도 와 내가 이러려고 이집트 올라왔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본질적 가치가 녹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십니까? 두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한민국 백성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신분은 목사로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고백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느 나라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십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며 결국 강남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 소유하는 게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만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 뛰는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표현한다면 나그네이십니까? 지금 요셉이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그곳이 그들이 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그 요셉이 그걸 아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이고 싶고 자기의 가문을 빛내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까봐. 그거 누리다가 소망이 이집트에서 끝날까봐.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되니까. 요셉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낮아지고 의도적으로 버릴 것을 선택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서울이십니까? 강남이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미국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곧 같은 고백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집입니다. 그곳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지금 이곳은 내가 잠시 거쳐가는 여정의 일부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신마저도 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집트에서 정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땐 참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결국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 우리 킹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연말연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가장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때는 구유의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몸으로 우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화려한 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 되어버린다며 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일까요? 좀 두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며 진짜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소망해보지 않았는데요. 한 번도 꿈꾸지 않았는데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전부였다며 정말 그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될까요? 무섭고도 두렵고도 떨리는 질문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눔이 여러분으로 이 크리스마스 때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너무 좋아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천국 데려가 주시려고 부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안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삶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사모하는 것,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연말연시 여러분의 손이 세상의 것으로 꽉 조여져 있었고 1년에 그렇게 사셨다며 손가락 한 두세 개쯤 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이제 활짝 펴서 주님과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연말연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연말 잘 보내시고 강건하시고 특별히 캠코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